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 박 김종태입니다. 민선 6기 출범 3년을 맞아 전남 동부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난 시간에 대한 성과와 함께 남은 1년의 계획을 밝히며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사업들의 연속성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각오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 미진했던 현안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실현하는 노력이 집중돼야겠습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에서는 특별기획 민선 6기 3년을 점검한다를 통해 전남 동부 지역 자치단체들의 지난 3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6기 순천시의 순서인데요. 11개 순천의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은 박병희 순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님, 이제 민선 6기 출범 3년을 맞았지 않습니까? 순천 시민한테 일단 인사 말씀과 함께 지난 3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지난 3년 저와 함께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힘 합쳐서 달려왔던 그 시간들은 매우 행복했고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위한 아주 힘찬 행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 어떻게 보냈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저는 이 세상의 세월이 날아가는 듯하다 하는 표현을 쓰면서 어떻게 지낸지 모르게 바쁘게 지냈던 한 해였습니다. 실제로 순천의 경쟁력 많이 달라진 거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순천 시민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각오도 새롭게 한 한 해 3년이었고 또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한 해 3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러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던 지난 3년은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시로 도약했고 이제 더 나가서 세계가 우리 순천의 생태 도시의 면모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앞장서서 같이 해준 시민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병희 교수님. 네. 지금 시장님이 세월이 날아갈 정도로 바쁘게 지내셨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교수님이 평가하시는 지난 3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 1995년부터 시작해서 민선 6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6기에 이르는 동안 지방자치가 많은 발전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지방재정 자립도는 54% 전국적으로요. 우리 순천시는 20% 정도고요. 아직 그래서 재정 자립도도 낮은 수준이고 또 시민들의 지방자치 의식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선거 때 보면 여전히 단체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민선 자치단체장의 그 이 중도 하차도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전남에서도 해남, 무안 이런 데가 있었고요. 또 완주, 함안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민들의 자치의식이 좀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 순천은 어땠느냐 하면 저는 순천은 그래도 비교적 자치의식이 좀 성숙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인 순천시도 원활하게 시정을 운영했다고 생각하고요. 순천시 의회도 역시 견제 기능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순천 정도의 규모의 도시에서는 시민단체들도 그런 견제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는 그 지난 3년이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최근 그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순천의 발전을 이끌겠다며 11개 순천의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순천시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시장님이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우선 정원박람회 이후에 우리의 순천의 모습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정원박람회장은 전국 국민에게 관심을 가졌고 중앙정부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쾌거를
지난 민선 6기에 받았다라고 하는 걸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국가재정원 제1호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으면서 매년 작년에도 550만, 그리고 그 전에도 550만 명의 관람객들이 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아오면서 전국의 단일 관광지로서는 최고의 관광객을 모집하는 그런 쾌거도 이루었음은 지난 민선 6개 3년 동안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함께 이제 저희들은 순천의 삶의 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봉화산 둘레길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통을 해서 작년에는 산림청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제1위의 만족도 둘레길이라는 평가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작년이죠. 작년에 광역단체하고 경합을 벌여서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테마 중에 가장 큰 테마일 겁니다. 잡월드를 우리 순천에 유치했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루었던 쾌거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정원을 사진 찍고 꽃과 나무가 있는 단순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정원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원 산업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프랑스의 탑5에 드는 5위 안에 드는 낭트 시립예술대학이 분교를 순천 정원에 설치하게 결정했다는 것도 우리 순천으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전국에 한 600만 명이 찾아오는 도시로 경쟁력을 키웠고, 이제 이런 생태와 문화의 노력이 이제 외국에서도 저희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저 구주 유럽에서 가장 인정받는 시민단체가 그린애플 어워드 금상을 우리 순천시에 주는 것, 그리고 순천시에다 올해는 세계 그린 대사로 임명하는 것 등도 어떻게 보면 순천의 경쟁력을 가져왔다라는 측면에서 지난 3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순천의 미래, 더 큰 순천을 위한 기초는 확실히 다졌던 한 해다,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 시장님께서는 지금 정원 박람회 성공적인 사후 활용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장 큰 성과라고 이렇게 꼽으셨는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순천시의 가장 큰 변화, 민선 6기 3년 동안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전반적으로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순천에 살면서 보면 최근에 주말에도 식당에 이 손님으로 꽉 차 있다든지, 실제로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만나보면 그쪽 수도권이나 영남권의 교수들도 나 순천에 가봤다라든지 순천 얘기를 많이 꺼내는 걸 보면 순천시가 홍보에도 꽤 성공한 것 같고, 또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KTX 개통이나 또 여수 엑스포에 의한 홍보 효과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순천만 갈대밭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순천시가 추구하는 생태도시, 정원 뭐 이런 방향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보면 구도심에 대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구도심이 상당히 깨끗해져 있고요. 그래서 삶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고, 또 구도심에 뭐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해서 조금 또 이 활기도 좀 있고,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보여주는데 너무 조금 이 치중한 면도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지금 우리 교수님도 삶의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천시의 시정의 가장 최우선 과제로 시민의 행복을 꼽았지 않습니까? 그 복지 정책, 다양한 복지 정책이 있을 텐데 어떤 복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계신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천시의 저희들의 최고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순천입니다. 즉 말해서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순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고, 특히 우리 순천이 자랑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노인복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9988 쉼터.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정착 단계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인구가 늘어나야지만이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얘기지만 저희 순천이 지금 전남에서는 나주 혁신도시를 빼고는 인구가 늘어난 유일한 도시. 아니 더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 수도권을 빼고 혁신도시 빼고 세종시 빼고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 출산이 줄어드는데 이걸 갖다가 출산 늘리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아동 친화 도시의 목표를 두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를 국제 기준에 맞추는 작업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 중에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죠. 저희들이 2003년도에 전국이 떠들썩하게 했던 기적의 도서관 했지 않습니까? 1호로. 근데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기적의 놀이터를 전국 제1호로 해서 우리 순천 아이들에게 행복을 줬던 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정말 행복한 일자리 만드는 거에도 저희들이 노력했고, 조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는데 장난감 대여소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노인용품 대여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를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시가 대여해주는 대여소도 상당히 노인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 외에 뭐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는 미라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제빵, 바리스타라든가 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그리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장애인한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거고, 다문화 가정도 빼놓을 수 없죠. 다문화 가정이 결혼 이주 여정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을 강화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순천형 복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복지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 형태로 갖추는 문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훈가족들도 빼놓지 않습니다. 보훈가족들 이번에 저희들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호국공원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국정원 안에 그동안에 보훈가족들의 목표인 보훈회관, 이거 저희들 신축해서 보훈가족들에게 포근한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작업도 해나감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복지라는 차원이 무엇이다. 그리고 행복한 순천이다라는 걸 실제로 피부에 닿게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했던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시장님이 그 다양한 계층에 대한 예. 그 순천형 복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아쉽거나 부족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 문제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부족한 면이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제 아버지가 운전을 계속 하시다가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그 다음에 이 택시를 이용해야 된다든지 버스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교통수단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도시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더라고요. 특히 보도블럭을 보면 아직 울퉁불퉁한 데도 많고 인도가 경사가 져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는 아주 넘어지기 쉽게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직접 다니면서 이 다닐 만한 공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보는 그런 좀 그 세심한 배려가 아직은 좀 더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 시에서 하는 정책 중에 아까 그게 9988 쉼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인분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그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랜다든지 또 식사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시장님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현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을 제1호 공약으로 또 내세우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순천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이 제1호로 뭐 일자리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굉장히 하고 있고 지금 이 추경 예산안을 일자리 관계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일자리에서는 확고부동한 확신이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라는 겁니다.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복지형 일자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복지형 일자리라고 하는 게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들 모아놓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주는 일자리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복지로 얘기하고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 평생 그 일자리를 갖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시장실 지방에다가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 부서만이 일이 아니다. 전체 부서가 이건 일자리에 같이 해라 해서 상황판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청년 문제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일자리가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도 있고 워킹맘의 일자리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하는 청년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잖아요. 결혼을 포기하는 M4 시대 우리들의 미래를 가깝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 정책에 있어서 고용 절벽이라고 하는 걸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들은 작년서부터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역전 앞에 농협 창고를 헐어버리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거기 청년 창고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청춘 웃장 2층에 비어 있는 곳에 청년들의 매점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청년 챌린저숍이라고 해서 시내 한복판에 지금 구도심에 상권이 없으니까 건물 비어 있는 건물을 건물주와 같이 해서 청년들에게 이 샵을 열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약 창업 공간 약 65개 정도를 만들었으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한 곳에 2명씩만 일자리가 생긴다면 13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창업을 했다라고 하는 보람 이런 건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년과 은퇴자들의 장점으로 살리는 서로 그 청년과 은퇴자들을 연계하는 시대 융합형 일자리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저희들 이제 도시재생 프로그램 중에 옛날 숭주군청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창업 공간, 공동 작업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청년 활동의 공간을 내줌으로 해서 청년 스스로가 일자리라든가 청년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까지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과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이제 그 실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특히 청년 실업은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지역을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지역에서 돈을 벌고 살만한 그런 곳이어야 될 텐데 순천은 아직 그런 점에서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지방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순천시의 청년 인구의 그 추이를 보면 대체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29.4%였던 게 2011년에 28.2%로 줄었고 2015년에는 27.3%로 청년 인구의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추세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절실한데 그래도 순천시는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꽤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래 다행인 것은 순천시의 청년들로 해서 그 청년 정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순천에 사는 청년들이 그 자기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정책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꽤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순천이 이 살만한 도시가 되려면 청년들이 순천을 떠나지 않고 또 보다 바람직하게는 외지에서 순천이 살만하다더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좀 몰려오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뭐 청춘창고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은 굉장히 이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정합니다. 순천시가 지난 세대 산업화 시대에서는 좀 떨어졌죠. 공단이라든가 대형 공단 유치라든가 그런 거는 좀 못했지만 그 대신 그 뒤끝에 이제 자연과 생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저는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자리의 근본은 산업이죠. 거기에서 저희는 희망을 갖는 것이 이번에 대통령이 공약을 수많은 공약 중에 구체적인 액수를 한 게 순천이 처음이에요. 순천 해룡산단에 마그네슘 클러스터를 만드는 3천억 투자하겠다.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전에 우리가 포스코하고 1,320억이라고 하는 투자를 유치했던 것도 앞으로 순천에 자연과 생태와 함께하는 어떤 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양동 일원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유치돼서 어쩌면은 서면공단의 리모델링과 함께 도시공단이 서게 됩니다. 즉 말해서 그런 공단들이 어떻게 생산공장에 주로 했던데 이거는 생산공장 외에도 R&D라든가 창고형 공장이라든가 쉽게 애가 창업할 수 있고 쉽게 시내와 같이 할 수 있는 도시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상당히 그런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하는 게 무슨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설립 문제도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첨단 고무 소재 상용화 연구센터라든가 수출형 기계품 가공센터 등이 하나하나 이게 들어오게 되면 순천에 뒤떨어졌던 산업화도 자연과 생태와 함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서두에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호남권 자벌드 유치 이것도 말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벌드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련 시설도 들어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차 산업 준비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을 텐데요. 시장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자벌드 상당히 저희 순천으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자벌드, 한국 자벌드라고 저 성남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을 위해서 이 체험관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중국 같은 데는 지금 전국에다가 자벌드보다 조금 못한 키자니아 수준의 청소년 체험관을 500개를 설립한다고 그냥 포부 있게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좀 늦었죠. 그래서 성남에 있는 자벌드, 그다음에 순천에 있는 이게 이제 2호 자벌드인데 지금 저희는 늦었지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지금의 직업의 80%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직업군, 뭐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없어진다는, 자율운전 택시가 생기면 운전기사직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미래 직업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들에게 직접 확인해 주는 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벌드의 이 계획을 세우는데 단순하게 이 하나의 직업 체험이 아니라 4차 산업 시대가 됐을 때는 어떤 직업이 오느냐. 즉 말해서 AR, VR, 가상현실에 대한 그러한 인공지능의 그런 직업들을 중심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480억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커버를 하려고 한다면 각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홍보관 만들어라. 그리고 홍보관에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업체의 그 장점인 체험관을 만들어라 해서 각종 외부 기업체가 같이 공동 투자하도록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또 체험관을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는 전국에다가 민방위 체험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이제 체제가 바뀝니다만 장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민방위 체험이라고 못 박지 말고 우리 청소년 체험관에다가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하나 붙여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공감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산림청 같은 데서는 앞으로 목재 가공의 체험, 이게 상당히 새로운 산업으로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산림청이 여기다 투자해서 체험, 목재 체험관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로 말하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 480억 원의 돈을 가지고 하는 체험관에서 플러스 중앙정부가 같이 또 나름대로의 체험관을 만들고, 그리고 각 기업들이 여기 와서 홍보관을 겸한 체험관을 만든다고 한다면 새로운 21세기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의 이 각종 새로운 직업관을 해줄 거고, 또한 그것은 우리 국가정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하나의 큰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벌들을 단순한 직업 체험이 아닌 다양한 그 컨텐츠를 좀 보강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벌도 앞으로 설치 계획에 대해서. 예, 뭐 자볼드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그 어떤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을 이해하게 하는 뭐 소방관은 어떤 거지? 그러면 거기 가서 보면 실제로 본인이 소방관 체험을 해보고 이런 시설이고요. 뭐 우리 중학생 아들도 초등학교 때 성남까지 가서 해봤습니다만 이제 그게 순천에 지금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4차 산업 쪽도 우리가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방향인데요. 저는 이제 자볼드 자체가 가지는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건 꽤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순천시에 순천만 정원이 있고 그걸 구경하러 오는 김에 자볼드까지 본다 그러면 좋은 패키지로서 어린이들이 좀 더 많이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그 전시 공간 같은 것을 자볼드에 같이 두는 것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대비한다면 우리가 네 번째 산업혁명 그러면 결국은 ICT 기반의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주요 아이템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산업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관련 컨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지식 기반의 산업인데 결국 지식 기반의 산업을 순천 쪽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끌어오고 싶으면 결국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와서 이 순천이 매력 있는 도시로 느낄 수 있게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본사가 제주도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제주도까지 가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식 기반의 그런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편히 볼 수 있는 녹지 공간 그런 데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순천이 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간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도 충분히 우리가 대비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오늘 토론회에서 제가 하나 밝힐 게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엔가 제가 카이스트 총장님하고 MOU를 합니다.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순천의 자볼드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4차 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하는 산업과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카이스트 총장님이 흔쾌하게 거기에 자볼드를 하는데 카이스트 대학이 적극 어드바이스하고 협력하고 또는 앞서가는 로봇 같은 것도 거기 전시하고 하는 거 하겠다라고 하는 걸 흔쾌하게 해주셔서요. 다음 주 중에 우리 카이스트 대학하고 자볼드 건축에 대한 MOU 하게 되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네, 자벌드가 성공적으로 들어서길 바라면서 시장님 민선 6기 들어서 광양만권의 상생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가 7년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시장님 생각은? 저는 이 여수, 광양, 순천 3개시의 화합 이거는 시대 정신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일을 하다 보면 순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있고 또 광양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있고 여수가 각각 다른 게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우리 여수시장인 광양시장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그렇다더라도 이건 시대정신이다. 그리고 시대정신에 우리가 가장 큰 통합과 화합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이런 게 있어요. 3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지금 각 시의 업체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봤어요. 3개시 시민들이 70%가 원해요. 통합광역망 시스템을. 또 어떤 시는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순천을 가려고 하는 차를 타려면 3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광역망으로 보면 5분이면 된다. 이런 걸 왜 안 하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3개 시장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교통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까지 합시다라고 지금 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앞으로 3개시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지금 세상이요. 파일을 키워야 됩니다. 순천의 목소리만 갖고는 중앙정부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데도 우리 3개시가 통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3개시 도시연합을 추진한다든가 해서라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뒷받침해서 지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경남 쪽에 4개, 전남 쪽에 5개가 있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었던 국제 제 신공항 대구에다 할 것이냐 부산에서 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 남중권에서는 그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사천 쪽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앞으로 발전을 위한 전략은 통합입니다. 화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3개시 정서적으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위한 화합과 통합의 전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그 순천하면 생태도시로 이제 명성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도 또 생태도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히 잡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 생태도시의 뭐 역할이라고 할까요? 순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난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국가정원으로 인정하면서 저는 볼 때 이게 기초적으로 생태도시라고 하는 브랜드는 얻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생태문화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단순하게 정원이 꽃피고 나무만 있는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통한 정원 문화, 정원 산업 이런 거를 브루오션으로 해서 새로 하자라고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관광도 그렇습니다. 관광도 뭐 저희가 550만, 600만이 그 정원을 온다 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단순하게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정말 요즘에 순천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헬스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2박 3일 코스를 통해서 이 정원에서 그리고 녹지에서 그리고 순천만 습지에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아서 외국에서도 와서 체험해보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한 지역 경제도 키우면서 단순하게 생태가 이제 나무나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생태 문화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정원 문화를 창출하는 것으로 좀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21세기 더 큰 순천 그리고 시대에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생태도시 순천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건 굉장히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실속을 다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순천시 공원 녹지 비율이 구도심의 평균이 1인당 1.69제곱미터랍니다.
근데 서울은 생활권 녹지율이 4.2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비하면 순천은 절반 이하의 녹지 비율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순천이 과연 생태도시를 지향하면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적절한지 그래서 우리가 생태도시를 그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천에 오면 구도심에 가면 정말 녹지 공간이 많더라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조금 더 이 실속 있는 그 생태도시로 좀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도시의 경쟁력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들 그대로 해가지고는 별로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의 어떤 개성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이 색깔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천은 이미 정원박람회를 성공을 했고 또 KTX가 개통된 이후에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처럼 계속 해온 것처럼 생태도시로서 정말 실속을 갖춘 그런 방향이면 앞으로도 그 발전 방향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민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는 게 내년 3선을 도전하실 건지 안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시장님의 또 솔직한 한번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 민선 6기 저희가 임기 동안은 확실하고 분명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에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고요. 이런 기반 속에서 순천의 미래를 향한 어떤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난 순천을 위해서 할 일이 더 많다. 시민들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바로 이 상승세에 있는 순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내 책임이다 생각해서 앞으로 한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이 허락해 주신다면 3선 도전해서 우리 순천의 미래를 위한 테이크업하는 도약하는 그런 거에 직접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민선 6기 3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과 마지막 남은 1년 어떻게 마무리하실 건지 시장님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민선 6기 3년 이거는 누가 지도자가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것보다 저는 볼 때 우리 순천 시민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인정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존 규제가 생각했던 우리 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우리 순천 시민들은 보존함으로 해서 우리 순천의 미래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아준 그런 3년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 임기 남은 1년 그걸 끄지지 않고 계속 같이 해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정말해서 예술고등학교 유치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또 뭐 도립미술관이라든가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됐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모든 지금까지 예술고등학교 또는 도립미술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다른 박물관 그리고 또 다른 미술관 그리고 공연장 같은 것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손잡으면 확실하게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 다 같이 힘을 합치신다면 우리의 순천 더 큰 순천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행복도시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시장님께 바라는 말씀 그 순천 시민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또 1년이 남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지방선거에도 도전하실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으로 이제 저는 그 시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순천시는 하나의 이제 지방 정부입니다. 그러면 정부라는 것은 뭘 해야 되는 조직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 정부고 또 정부인 거죠. 저는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붕괴를 했습니다. 왜 붕괴를 했냐면 정부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세금을 내는가 생각해 볼 때 그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개인이 가습기 살균제가 몸에 해로운지 어쩐지를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점에서 순천시도 앞으로 그 시의 발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생활의 안정, 뭐 안전한 거리 또
깨끗한 물, 먹거리가 안전한지, 휘발유의 품질 보증은 충분히 되는지 이런 그 기초적인 이 것들을 좀 제대로 체크하는 그래서 정부의 본래 기능에 좀 충실한 그런 순천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 특별기획 민선 6기 3년을 점검한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별로 출연한 현직 단체장들 모두 내년 지방선거에 재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자치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을 겨냥한 행보가 아닌 지역을 위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현직 단체장의 재도전 성공 여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성패를 가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MBC 토론 갑론을 박 특별기획 민선 6기 3년을 점검한다. 순천시편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